안녕하십니까. 뮤코자이티스 발표를 맡은 발표자 곽수진입니다. 목차는 정의, 병태생리, 위험 요인, 사정 방법, 중재, 가이드라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의입니다. 점막이란 기도, 소화기관, 생식기관의 내면을 덮고 있는 부드러운 조직을 의미하며 음식과 수분의 소화, 흡수, 잔유물과 노폐물의 배설에 관여합니다. 점막의 표면은 항상 끈끈하고 미끄러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옅은 분홍색이거나 진한 분홍색 또는 갈색을 띱니다. 점막은 지속적으로 자체 재생되며 각 세포의 평균 수명은 10일에서 14일입니다. 암 환자의 경우 물리적, 화학적 자극이나 미생물의 상해에 노출되면서 정상적으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세포 탈락이 일어나면서 얇아지고 벗겨져 궤양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하게 된 궤양을 점막염이라고 부르는데 점막염은 몸 전체의 점막 표면에 염증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구강에도 점막염이 발생할 수 있고 위장에도 점막염이 발생됩니다. 특히 구강 점막염은 입과 목의 홍반, 염증, 궤양, 심하게는 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궤양과 통증 또는 연화곤란이 발생될 수 있으며 위장에 발생되는 점막염으로 소화기계 내에서 발생하여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점막염의 병태생리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점막염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개시 단계, 1차 손상 반응 단계, 신호 전달 증폭 단계, 궤양 형성 단계, 치유 단계의 총 5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요법과 함께 바로 개시 단계가 시작되게 됩니다. DNA, 논-DNA 손상이 나타나면서 점막하 및 기저상피세포가 손상이 유발됩니다. 또한 치료에 대한 반응으로 생성된 반응성 산소종이 세포 손상을 유발합니다. 아직까지 이 단계에서는 점막은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1차 손상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1단계에서 방출된 반응성 산소종과 항암 화학요법 및 방사선 요법으로 인한 직접적인 세포 독성이 NFKB라는 뉴클레어 팩터 카파 B와 같은 전사인자를 활성화시키고 손상을 증폭시킵니다. 또한 NFKB가 전염증성 시토카인인 인터루킨 6, 인터루킨 1B, TNF-알파와 같은 시토카인을 활성화시키고 결합 조직과 내피세포의 손상을 유발합니다. 세 번째 단계로 이러한 전염증성 시토카인이 점막하 손상을 지속하는 신호전달 증폭 단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직까지 환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로 상피를 넘어 구강 점막으로 궤양이 진행됩니다. 미생물들이 진막을 형성하여 염증세포의 침륜을 발생시킵니다. 이때에는 상당한 통증과 출혈, 삼키거나 말하기 곤란해지고 영양 결핍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치유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피 재생과 미생물 감염에 대한 백혈구 생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정상세포로 회복되고 세포 파편과 부종이 감소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방사선 요법이나 항암 화학요법은 치유 과정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더 심한 구내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치료 빈도에 따라서 치유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보았던 내용을 그림과 함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사선 요법과 항암 화학 요법으로 DNA와 논-DNA 손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써 점막하 및 기저상피세포 손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때 생성된 반응성 산소종인 ROS가 NFKB라는 전사인자를 유발하게 되고 이 전사인자가 전염증성 시토카인인 인터루킨 6, TNF-알파와 같은 시토카인들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렇게 활성화된 인터루킨들이 DNA 데미지와 인저리 셀 데스를 가져오게 되고 얼서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 4단계에서는 거짓막과 같은 피브릴라 데스셀 박테리아의 축적으로 거짓막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피 재생과 미생물의 감염에 의한 백혈구 생산이 증가되고 세포 파편과 부종이 감소하는 힐링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GI 뮤코자이티스는 화학요법을 받는 사람들에게 흔하며 복부 또는 골반 부위의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대개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시작한 지 14일 후부터 시작되게 되는데 복통, 설사, 항문과 직장의 궤양, 출혈, 연화곤란, 메스꺼움의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은 대부분 치료가 끝난 후 몇 주 후에 멈추지만 방사선 치료가 끝난 후 설사 증상은 몇 개월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오랄 뮤코자이티스는 구강 또는 구강 인두 점막의 궤양이나 출혈, 염증 반응을 의미합니다. 항암요법이나 방사선요법으로 인해 새로운 점막세포가 생성되기 전에 기존의 점막세포가 떨어져 나가 염증이 발현됩니다. 보통 항암요법이나 방사선요법 5일에서 7일 후에 나타나고 점막세포의 새로운 생성 기간은 7일에서 14일이며 골수 이상이 없는 경우는 2에서 3주 후면 호전됩니다. 오랄 뮤코자이티스는 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의 40%,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환자의 80%, 부경부암의 방사선을 받는 환자의 약 100%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증의 경우에는 장내 또는 비경부 영양 지원에 대한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항암 치료의 연기 또는 정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내염 발생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오랄 뮤코자이티스의 위험 요인은 환자 요인과 치료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환자 요인은 연령, 성별, 구강 건강 및 위생, 타액 분비 기능, 유전적 소인, 체질량 지수, 신장의 기능, 흡연, 이전의 암 치료 등이 있을 수 있겠고 치료 요인으로는 항암 화학요법제의 투여 경로, 용량 수준, 사용된 약제의 특성으로 나누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환자 요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겠습니다. 구내염은 소아와 노인에게 더욱 많이 발생된다는 보고가 있는데 소아의 경우 미성숙된 면역 반응과 증가된 세포 증식이 나타나고 또한 소아의 경우 혈액암의 빈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한 수치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노인의 경우 퇴행성 변화와 타액이 분비가 감소되고 각화된 점막, 치은염의 증가로 인해 그 수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점막의 습도를 죽여 표면을 건조하게 하는 산소요법과 알코올, 담배, 불량한 구강위생, 또 점막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비위관 흡인, 빠른 호흡이나 구강호흡이 점막을 건조하기 때문에 호흡 양상의 변화가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잘 맞지 않는 의지, 자극적인 음식, 탈수, 영양 상태 불량, 타액 분비를 감소시키는 항콜린제와 잇몸을 증식시키는 페니토인, 진균 성장을 촉진시키는 스테로이드 약물의 사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양 덩어리가 구강의 통합성을 파괴시키고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화학요법이 골수세포의 분할을 일시적으로 저해시키고 벗겨진 상피세포가 정상적으로 대치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또한 방사선 원, 누적 설량, 설량 강도 및 주사 점막의 부위에 따라서 그 빈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시작 후 1에서 2주 후에 나타나고 4에서 6주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반응 조절제인 인터루킨, 림포카인 활성화 살해세포, 인터페론 등이 점막 조혈세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조혈세포의 분화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골수이식을 받는 환자의 경우 이식 전 복용량의 항암제와 이식 후 면역 억제제로 인한 세포 독성으로 염증 반응이 나타나 70%에서 구내염이 발생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구강점막의 독성을 나타내는 화학요법제입니다. 항대사제의 시타라빈, 5FU, 메토트렉세이드, 식물성 알칼로이드로 에토포사이드, 파크리탁셀, 도세탁셀, 빈크리스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켈화제로 부설판, 카보플란틴, 시스플란틴, 사이크로포스파마이드, 멜팔란 등이 있습니다. DNA와 상호작용하는 약제로 블레오마이신, 다일로마이신, 에토포사이드, 이다루비신 등이 있을 수 있겠고 MTOR 저해제, 토포이소 머리제 저해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로 인해 식욕 부진, 오심 구토, 구강 섭취량 감소가 구강 점막염에 영향을 주고 그 외에도 구강 기점막 점막층의 세포 위축, 구강 건조증, 골수의 독성을 나타내고 영양 결핍과 면역 결핍을 나타내는 등 다양한 방향으로 구강 점막염, 궤양, 감염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구내염의 사정 방법입니다. 구강을 사정하는 방법으로 사정에 필요한 펜라이트, 깨끗한 장갑, 거즈, 서랍자, 필요한 경우 치과용 거울을 준비합니다. 손을 씻고 장갑을 착용합니다. 치과용 기구인 일치 등이 있으면 제거하고 위치가 잘 맞는지 다른 아픈 곳이 있는지 질문합니다. 구내염 상태 외에도 음성, 미각, 먹거나 삼키는 행위, 안이감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직접적으로 구강에 빛을 비추어 습도, 색깔, 통합성, 청결 상태를 체계적으로 사정합니다. 먼저 입술의 외면을 관찰하고 아랫 입술을 잡아당기고 윗 입술을 들어올려서 치아와 점막의 선을 관찰합니다. 이때 치아의 색깔, 빛, 탈락물, 충치 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을 벌리게 한 후 영구개와 경구개를 검사합니다. 손가락으로 벌리며 뺨 안쪽의 점막을 검사합니다. 타액의 양과 질을 확인합니다. 정상적인 타액은 묽고 점도가 약합니다. 다음으로 혀를 확인합니다. 혀 윗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혀를 입천장에 붙이도록 하여 혀의 아래쪽을 확인합니다. 거즈로 혀의 한쪽을 잘 싸서 돌리면서 혀의 양쪽도 관찰합니다. 군인도 혀 뒤쪽, 목젖을 확인하기 위하여 심호흡을 해보도록 합니다. 이 방법으로 잘 보이지 않으면 서랍자로 혀의 안쪽을 누르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사정 도구의 양식에 따라 구강 상태를 점수합니다. 이 도구는 WHO가 개발한 도구로 구강 점막의 객관적 변화와 구강 기능 사정이 통합되어 있는 도구입니다. 암 환자에서 흔히 사용되며 암 치료로 인한 구강 점막염 사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임상시험을 통해 타당성이 검증된 도구입니다. 그레이드 1에서는 통증과 발적이 보입니다. 그레이드 2에서는 궤양이 있지만 고형식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레이드 3에서는 큰 궤양이 발견되며 고형식 섭취는 불가능하나 유동식 섭취는 가능합니다. 그레이드 4에서도 큰 궤양이 보이며 고형식과 유동식 섭취가 불가능합니다. 다음의 도구는 국립암센터에서 개발한 CTCA의 도구입니다. CTCA는 다양한 임상시험에서 치료로 의해 야기된 독성 효과를 기술하는 데 표준 도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도구는 부작용이 심각한 정도의 등급을 1에서 5단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각의 부작용에 대해 다시 세부 등급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강 점막염에 대한 등급 기준은 암 환자의 구강 점막염 사정에 흔히 사용되며 임상시험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다양한 환자에게 타당성이 인정되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정 도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면 등급 1에서는 증상이 없거나 경한 증상으로 중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레이드 2의 경우 중정도 통증이 있고 음식 섭취를 방해하지는 않지만 식이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레이드 3는 심한 통증이 있어 음식 섭취가 방해받습니다. 그레이드 4의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로 긴급한 중재가 필요합니다. 그레이드 5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다음의 도구는 구강점막염 평가 척도인 OMAS입니다. 이 도구는 객관적이고 간단합니다. 전문가 패널에 의해 개발되었고 특정 구강 부위의 궤양, 위막 형성, 점막 홍반 정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구강 상태 사정 도구인 오럴 어세스먼트 가이드 OH입니다. 이 도구는 목소리, 연하, 입술, 혀, 타액, 점막, 잇목, 치아의 8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료 수집자가 이들 영역의 변화를 시각과 촉각으로 사정하여 각 영역당 1에서 3점의 점수를 배정합니다. 8개의 영역의 평가 접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8점 이하면 정상, 9점에서 16점까지는 중증도 구내염, 17에서 24점까지는 중증 구내염으로 분류합니다. 이 도구는 임상에서 사용하기에 유용한 도구이며 세계적인 문헌고찰 연구에서 아동과 성인 암 환자에게 사용하기 적합하고 임상적으로 유용한 도구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이 도구는 소아정량학 집단이 아동 자체 보고 및 부모 위임 보고를 위해 개발한 어린이 국제 점막염 평가 척도입니다. 이 도구는 통증, 기능, 외모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내용 타당성 및 수용 가능성이 검증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오랄 뮤코자 레이팅 스케일, 오랄 뮤코자이티스 인덱스와 오랄 헬스 어세스먼트 툴의 다양한 도구들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암연구소의 부작용 분류 체계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되는 간호를 참조하여 환자에게 맞춤 교육과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도표입니다. 해당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사정 방법에서 주관적인 자료로 구강 통증, 연하 곤란, 구강 건조, 미각 변화가 있는지 사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홍반, 궤양 또는 병변, 부종, 거짓막, 구강 섭취, 목소리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외에 관련된 의학적 병력 중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요법의 종류, 술과 담배, 다른 약물을 사용하는지, 영양 상태는 어떠한지, 취지질환, 거짓막, 치료 전 치과 검진 및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를 종합하여 구내염 독성 등급 NCA 기준에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등급의 경우 1일 4회 부드러운 칫솔질, 매일 치실을 사용하고 소금과 증조 또는 1.5%의 과산화수소의 가글을 시행합니다. 수분제를 적용하고 수분 및 영양 섭취를 증진하고 자극을 피하고 위치 제거와 청결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2에서 3등급의 경우 매 2에서 4시간마다 구강 위생을 시행하고 칫솔이 아픈 경우 폼 형태의 구강 면봉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통증이 있거나 혈소판이나 호중 수치가 낮은 경우 치실 사용을 중단하고 점막 보호제와 국소 진통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단계와 같이 자극은 피하고 경장 또는 비경부 영양을 통해 영양을 지지합니다. 필요한 경우 구강 진통제와 항생제를 투여하고 병변의 배양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4등급의 경우 가능한 잦은 구강 위생을 실시합니다. 자가 조절 진통제를 이용한 적극적인 통증 조절이 들어가야 하며 흡인이나 호흡 저하의 위험이 있는 경우 예방적으로 석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 경장 또는 비경부 영양,
독소 또는 정맥 항생제와 항진균제 투여, 필요할 경우 출혈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한종양간호학회의 부작용 관리 지침에 대해 알아보시겠습니다. 약물적 관리의 예방적 치료로는 생리식염수 또는 중조가글의 적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경부암으로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 시 벤자다민과 필로카핀의 예방적 사용을 권고하고 있고, mTOR 이니비터 사용 시 덱사메타손 가글을 예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혈모 세포 이식 환자나 두경부암 환자의 경우 노후 레이저 테라피를 예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혈소판이 2만 이하의 경우 혈소판 수혈과 비타민 E의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내염 증상이 동반됐을 때에는 몰핀의 마우스워시나 독세핀의 마우스워시, 스테로이드나 리도카인 비스코스의 사용, 엔세이드, 오랄 오피오이드, IV 오피오이드, 펜타닐의 사용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경우에서 몰핀 PCA를 권고하고 있고, 경구 섭취 불량 시 가스트로스토미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강 내 감염의 치료입니다. 구강 내 거짓막이나 백태, 아구창이 있는 경우는 칸디다증이 의심되므로 항진균제를 사용합니다. 입술 주위나 구강 내에 수포나 갈라짐이 있는 경우는 단순 포진을 의심하여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두경부암에서 예방적으로 사용 가능한 벤자다민이나 클로드엑시딘은 일반 항암 치료 시 예방 사용이 권고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두경부암 환자의 경우 스코라페이트는 권고되지 않으며,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에게 GM-CSF의 가글은 권고되지 않습니다. 대한종양간호학회의 비약물적 관리입니다. 구내염은 예방 차원의 관리 교육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치료 전 구강 내에 문제가 없는지 치과 진료를 의뢰합니다. 구강 상태를 자주 관찰하고 양치 후 가글을 하루 3에서 4회 정도 시행하도록 교육합니다. 가글액은 생리식염수 또는 물 500ml에 소금 4분의 1 티스푼을 섞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조 가글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글 후에는 반드시 물로 입을 헹구도록 하고, 가글은 1회 약 30초가량 시행하며 30분 이내에는 음식 섭취를 피하도록 합니다. 알코올이 함유된 구강청결제는 사용하지 않으며, 가글액은 너무 차갑거나 뜨겁지 않은 실온 정도가 적당합니다. 부드러운 칫솔물을 사용하거나 칫솔을 따뜻한 물에 담그었다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치 예방을 위해 불소 치약을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칫솔물을 교체하여야 합니다. 혼자 양치질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생리식염수를 적신 솜이나 꺼즈로 입안을 닦도록 합니다. 혈소판 감소가 없다면 매일 치실을 사용합니다. 뜨겁고 맵고 거칠고 신맛이 나는 음식 등 자극적인 식단은 피합니다. 힐리는 가능한 식사 시에만 착용하며 발포성 세정제에 담그었다 헹구어 사용하도록 합니다. 입술 주위에 보습제를 충분히 사용합니다. 입마름이 동반된다면 자일리토 껌을 씹거나 자기 전에 인공 타액을 사용합니다. 수분 섭취를 늘리고 경구 섭취량이 적절하지 않다면 비타민 C를 보충하여야 합니다. 하이도즈 메팔란이나 5FU 볼스 투약 시에는 투약 5분 전부터 30분간 얼음을 물고 있도록 합니다. 체온을 자주 측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상 관리 방법입니다. 라이트를 이용하여 구강 상태 변화를 자주 관찰하고 가글을 2시간마다 시행합니다. 헥사메딘, 탐튼과 같은 소독 가글 용액은 하루 2에서 3회만 사용합니다. 음식은 믹서에 갈거나 부드럽게 조리하여 조금씩 자주 섭취합니다. 식사 중간에 자주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고, 구강 건조증 증상이 심하다면 인공 타액을 사용합니다. 통증으로 식사량이 감소된다면 식전에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해진다면
항생제나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고 정맥 영양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숟가락이나 빨대를 이용하여 고열량 음료를 추가로 복용하고 식전에 얼음을 물고 있거나 국소 마취 가글 용액을 사용하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며 국소 마취제 가글 후에는 입안이 무감각해져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뜨거운 음식은 피하도록 합니다. 또한 물 종류가 흡인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소판 수치를 확인하여 출혈이 있다면 찬물로 입을 헹구거나 얼음물을 적신 것으로 지어야 합니다. 다음은 국가암정보센터의 자료입니다. 구강을 청결히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강을 깨끗하고 촉촉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암정보에서는 치실을 사용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알코올이나 담배는 금지하도록 하며 자극성이 있는 양념이나 딱딱하고 거친 음식은 제한하도록 합니다. 음식물을 씹을 때는 천천히 씹고 시중에 판매하는 구강청결제 중 알코올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입안을 자극하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하도록 합니다. 항암파악요법 시작 시 잇몸 상태 등에 대하여 의료진과 미리 상의하도록 하고 입술이 촉촉하도록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입안에 상처나 궤양, 민감한 부위가 생겼을 때는 칫솔, 치실의 사용을 금지하고 꺼즈나 면봉으로 입안을 청결히 하도록 합니다. 깨어있는 동안 매 2시간마다 베이킹소다나 식염수를 함수하고 빈도를 서서히 증가시키도록 합니다. 식사는 부드럽고 연하게 하도록 하며 삼키는 것이 어려우면 믹서에다 간 음식물이나 영양 보충제를 섭취하도록 합니다. 씹거나 삼키기 편한 부드러운 음식물을 먹고 음식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요리하여야 합니다. 빨대를 사용하여 음료를 섭취하고 차거나 미지근한 음식을 섭취합니다. 얼음 조각으로 입안을 무디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치의나 간호사가 제한하지 않는 한 적어도 12잔의 유동식을 마시고 거칠거나 날 음식, 짠 음식, 산성 및 양념이 강한 음식물과 같이 자극되는 음식물은 피합니다. 음식 섭취하기 전이나 통증을 심할 때는 국소 마취제를 사용합니다. 통증 조절을 하기 위하여 진통제를 투여할 수 있고 담배나 알코올과 같은 점막에 자극을 주는 것은 모두 피하여야 합니다. 구내염으로 인하여 2차적인 출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점막을 사정하여 출혈 여부의 징후를 관찰하고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 얼음물로 헹구거나 얼음물에 적신 꺼즈나 얼린 티백을 출혈 부위에 대고 누를 수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내용을 정리하자면 구내염 시 최소한 하루에 한 번 구강을 관찰하고 변화를 보고합니다. 구강을 깨끗하고 촉촉하게 유지하고 자극적인 음식, 흡연, 음주는 피합니다. 출혈, 감염, 통증 조절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에게 알리고 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립암센터의 홈페이지에 기재된 구내염 자가진단 방법입니다. 입안이 건조하거나 염증이 생기는 등의 증상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입안에 하얀 반점이 있는지, 지난 2일 동안 음료나 음식은 어느 정도 섭취하였는지, 지난 48시간 동안 무엇을 먹고 얼마나 많은 수분을 섭취하였는지, 입안의 위생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지, 음식물을 씹거나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입안 건조나 염증 치료를 위해 약물을 복용한 적이 있는지, 가장 최근에 받은 치료는 무엇인지, 항암 화학요법 치료를 받았다면 그 약물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가 진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상의가 필요한 경우는 24시간 동안 먹거나 마실 수가 없을 때, 침을 삼킬 수가 없을 때, 구강의 통증이 조절되지 않을 때, 구강 내에 황색 또는 백색의 반점이 생겼을 때, 건조한 황갈색 부위, 습하고 매끄러운 흰 부위,
무통으로 건조하며 경계선이 분명한 황색 궤양 또는 터진 부위와 같은 감염의 징후가 보일 때, 치료 중 아무 때나 열이 38.5도 이상이 되거나 24시간 내에 적어도 38도 0의 열이 3회 이상 상승되었을 때입니다. 다음은 병원 간호사회에 기재된 구내염 간호 방법에 대한 권고안입니다. 앞서 보았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많아 이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암센터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구내염 관리에 대한 환자 팜플렛입니다. 가글 용액 만드는 법과 사용하는 법, 의료진에게 알려야 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 구내염의 증상에 대한 설명과 대처 방안에 대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임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가글액과 약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헥사메딘은 치과 치료용이나 구내염 예방 목적으로 흔히 사용됩니다. 덱사메타손 가글과 안티스 가글, 중조 가글, 니스탄틴 가글 등이 사용됩니다. 구내염이 발생되었을 때 사용되는 연고로는 에드먹 연고와 리도카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카미스타드 엔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강 통증이 있을 때 리도카인 비스코스액을 식전에 섭취하도록 하고 있고, 뉴테라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구내염 병변에 도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2년 전 근무하였던 조현모 셰프의식 병동의 간호업무 매뉴얼 중 구내염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조현모 셰프의식 후 울렁거림, 구토, 구강 점막염, 연화곤란, 설사, 식욕부진, 구강 건조, 항문 농양, 위각장애 감염, 이식편대 수축 반응 등의 GI 컴플리케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강 점막염은 호중구 저하 상태에서 주로 나타나며 예방적 프루코나졸 투약과 통증 관리, 구강 위생 간호가 필요합니다. 치아를 깨끗하게 하고 점막 손상을 막기 위해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합니다. 병동에 자외선 소독기를 비치하여 칫솔을 매일 교환하며 소독합니다. 컵은 소독된 컵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자극성이 없는 치약을 준비하고 칫솔질은 매 식사 후와 취침 전에 하도록 합니다. 혈수판이 2만 이하일 경우 칫솔질보다 입안 헹구기를 격려하지만 잇몸 출혈이 없으면 따뜻한 물에 담가 부드러워진 칫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잇몸 출혈이 있을 경우 가글링이나 구강간으로 대신합니다. 오랄 가글링입니다. 중조 생리식염수 용액과 탄툼 가글을 2시간마다 번갈아 가며 입안을 헹구어냅니다. 구강 상태를 사정하여 필요시 더 자주 할 수 있습니다. 중조 생리식염수는 생리식염수 500cc에 중조 10g을 섞은 용액으로 자외선 소독 후 사용합니다. 8시간마다 구강을 사정합니다. 가글링 후 15분간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면 리도카인 비스코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소 마취제 사용 후에 1시간 동안 먹거나 마시지 않도록 설명합니다. 문제 발생 시에 식사를 도와주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맵고 짠 음식, 뜨거운 음식은 통증을 가중시키므로 피하고 음식을 식혀서 먹거나 자극이 적은 음식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죽, 미음, 스프, 으깬 감자 등 씹고 삼키기에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음식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충분히 익히며 필요시 믹서에 갈아서 이용합니다. 입안이 쓰릴 때에는 빨대를 이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극을 하는 음식은 피하도록 합니다. 앞서 기재된 바와 같이 오렌지, 귤, 자몽, 생야채, 마른 빵과 같은 음식들은 조혈모 세포 이식 환자의 경우에는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혈모 세포 이식 환자의 오더창을 캡처했습니다. 조혈모 이식 전 헥사메딘 가글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모젝스, 바크락스, 마이카미, 프라시닐, 루리드와 같은 항생제와 항진균제를 예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듀얼모세포 29 혈소판이 2만 이하의 경우 혈소판 수혈을 진행하도록 하고 안티스 가글을 사용하고 카니스타드겔이나 에드머과 같은 연고와 리도카인과 같은 비스코스 마취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이드라인과 PEP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MASCC와 ISOO는 구내염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근거 기반 실무 가이드라인을 2004년에 발표하고 2019년에 갱신하였습니다.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에게 구내염에 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선호하는 권장사항입니다. 5FU 볼루스를 투여받는 환자에게 구강점막염 예방을 하기 위해 구강 내 냉동요법인 입안에 얼음 조각이나 아이스캔을 넣는 것이 권장됩니다. 권장사항입니다. 모든 연령대 및 모든 치료를 받는 모든 암 환자는 구강점막염을 예방하고 제한하기 위해 구강관리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하며 관리 프로토콜은 향상된 1일 구강위생 프로토콜을 말하며 기관과 환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노말 셀라인 한 컵에 4분의 1 티스푼의 소금을 녹이거나 물 한 컵에 4분의 1 티스푼 베이킹소다 용액을 녹인 중탄산 나트륨 구강세정제는 구강위생관리 및 환자의 편안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흥금의 예입니다. 플로르헤치딘 구강청결제는 보완 구강위생 방법으로 특히 치과 플라그 제어가 제한된 개인에게 유용합니다. 소화 안전은 특별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전, 치료 중, 치료 후에 치과 의사를 방문하며 치과 문제를 적시에 확인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0.5% 독세핀이 함유된 가글액은 구강점막염과 관련된 구강 통증을 완화하는 데 유용합니다. 제한사항입니다. 수코라페이트 구강세척제는 구강점막염 예방 및 또는 치료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구내염 예방 가이드라인입니다. 먼저 선호하는 공고사항입니다. 팔리페민은 자가 조혈모세포 환자에게 구강점막염을 예방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은 수준의 레이저 치료는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한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환자에서 구강점막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몰핀 PCA의 사용은 구강점막염으로 인한 통증 치료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장사항입니다. 앞서 보았던 항암화학요법 환자의 권장사항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추가된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강냉동요법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해 고용량 네팔란 컨디셔닝 케모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구내염을 예방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펜타닐 피부 접착제는 조혈모세포 환자에게 구강점막염으로 인한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0.5% 독세핀이 함유된 가글액은 구강점막염과 관련된 구강 통증을 완화하는 데 유용합니다. 제한사항입니다. 항균 구강세정제는 구강점막염의 예방에 권장되지 않습니다. 정맥 내 글루타민인 영양 보충제는 구강점막염 예방에 권장되지 않습니다. 실무에 권고하지 않는 반대 제한입니다. GM-CSF 구강세정제는 구강점막염 예방에 권장되지 않습니다. 경구점막염을 예방하기 위해 경구함염증제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타액 분비 촉진제는 구강점막염 예방에 권장되지 않습니다. 방사선 요법을 받는 환자의 구내염 예방 가이드라인입니다. 선호하는 권장사항입니다.
벤자다민 구강청결제는 50cg의 방사선 양을 받는 환자와 화학요법을 병행하지 않는 환자에게 구강점막염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권장사항은 앞서 보았던 항암 화학요법 환자의 가이드라인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추가된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낮은 수준의 레이저 요법은 입안 통증을 예방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선호하는 프로토콜에 대한 데이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우선 프로토콜을 의사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구강점막염과 관련된 구강 통증을 완화하는 데 0.5% 독소필이 함유된 가글액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0.2% 몰핀을 함유한 가글액은 방사선요법과 항암 화학요법의 병용으로 구강점막염과 관련된 구강 통증을 완화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구강점막염을 보충하기 위해 아연 보충제를 경구 투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입니다. 구강점막염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항균제를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비세탄 항균제는 구강점막염 예방에 권장되지 않습니다. 수코랄페이트 구강세척제는 구강점막염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실무에 공고하지 않는 반대 제안입니다. 글루콘산 클로드엑스린을 함유한 가글액은 구강점막염 예방 또는 치료에 권장되지 않습니다. 비소프로스톨이 함유된 가글액은 피해야 합니다. 필로카핀 정제는 구강점막염 예방에 유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온콜리지 너싱 소사이어티인 ONS에서 간호사를 위한 근거 기반 실무 공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내염 관리를 위한 공고사항입니다. 냉동요법,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저수준 레이저 치료, 두경보암 환자의 저수준 레이저 치료, 구강관리 프로토콜, 탄산수소 나트륨이 있습니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나와 있는 것으로는 화학요법과 방사선요법을 병용하는 환자를 위한 벤자다민 사용, 방사선 관련 점막염에 대한 벤자다민 사용, 덱사메타존 고갈청결제, 락토바실러스의 사용, 두경보암 환자에 대한 팔리페닌 사용, 고용량 화학요법 및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팔리페닌 사용이 있습니다. 아직 효용성이 증명되지 않은 것들로 GCSF 가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글루타민 사용, 허발 메디슨 사용, 꿀의 사용, 저용량 레이저 요법, 몰핀 가글, 프로폴리스 사용, 프로바이오틱스, 셀라인, 로얄 젤리, 비타민 E 등이 있습니다. 효과적이지 않은 것과 실무에 공고하지 않는 사항들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무에 공고하지 않는 사항 중 스코랄페이트의 사용과 예방 목적이 아닌 클로르헥시딘의 사용이 있습니다. 내용과 관련된 최신 연구 논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종양간호연구 학회지에 실린 구강냉요법이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의 오심구토, 구내염, 구강 통증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논문입니다. 연구 결과로 구토 점수, 구강 점막염 등급, 구강 통증 점수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구강냉요법은 메스꺼움과 구토, 구내염과 구강 통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때문에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의 경우 메스꺼움, 구토, 구강 점막염, 구강 통증을 줄이기 위한 중재로 구강냉동요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구강냉요법이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불남 환자의 구내염, 활성산소, 염증성 사이토카인, 구강 안이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무작위 대조군 실험 설계 연구입니다. 구강 점막염 점수, 반응성 산소 계열 점수, TNF-알파 수준, 구강 편안감 점수에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시간 경과와 집단 간 상호작용에서 유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두 집단 간에는 인터루킨 6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시간 경과에 따라 집단 간 상호작용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구강 등결 요법은 정상 식염수 가글의 통상적인 치료 방식보다 구강 점막염, 반응성 산소 계열,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감소와 화학요법을 받는 부인암 환자의 구강 편안함을 향상시키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생리식염수와 꿀을 이용한 구강 간호가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암 환자의 구내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2020년 학위 논문에 대한 연구입니다. 항암 화학요법 시작 당일 구강간호 시작 전에 생리식염수 또는 꿀을 이용한 구강간호 교육을 제공하고 OAG 도구를 이용하여 구강상태 자료를 수집한 내용입니다. 5FU, 시스플란틴, 탁솔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암 환자의 구강 상태는 생리식염수 구강간호와 꿀 구강간호군 모두에서 각각 항암 화학요법 전보다 항암 화학요법 1주 후에 구내염 점수가 상승하였고 2주 후에 감소하였습니다. 항암 화학요법 중 구강간호를 받지 않은 암 환자의 구내염을 2주 이상 진행된다는 선행 연구를 근거로 생리식염수 구강간호와 꿀 구강간호를 임상 실무에서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의 구내염 악화 예방 또는 감소시키는 간호 중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